최강욱 이 집권 야당 대표 집권 야당 변호사였던 시절에 예. 조국 장관 아들에 대한 그 인턴 총 16시간 일했다는 거를 주당 16시간으로 왜곡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 아들은 사무소에서 인턴을 안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봉사활동 안 했는데 했다고 허위로 썼다는 제목으로 지금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돼가지고 법정에 불려다니는 거 아니야. 예, 예. 그것 때문에 법사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조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총 16시간 일한 걸 갖고 주당 16시간으로 뻥튀기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이 검찰이 절대로 이렇게 조심해서 그 표현만은 이렇게 왠지 피해간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 당시 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최광욱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최광욱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로 소속되어 있는 큰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 인턴을 해서 이게 사부작 해가지고 최강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뭔가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데 그 대표가 법인 대표가 최강욱 변호사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 명의로 그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그 표현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발급한 증명서에 약 9개월간 총 16시간 인턴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팩트야. 검찰은 이를 주당 16시간으로 바꿔. 왜? 주당 16시간으로 바꿔야 최강욱을 기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거기 근무한 직원의 증언이에요. 나는 본 적 없다. 근데 9개월 동안 16시간이면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야지. 9개월 동안 16시간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거더라고.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9개월 동안 16시간이면요. 대략 봤을 때 1시간 정도 하루에? 그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런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줬더만요. 주당 26분. 주당 26분? 예.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같으면 그냥 이 학교에 넣어줘 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일을 뭐 한다고 인턴이니 표창장이니 모아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턴 과정으로 해서 학교를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는 진짜 미안합니다. 조국 아들한테. 근데 그 인원수 미달로 합격한 거예요. 미치겠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것도 심지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네. 그러네.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아니라 일과 시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못 봤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직원도 있는데 특정 직원의 이야기만 들어서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 걸 갖고 기소한 거라고. 다른 증거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결의. 조국 장관하고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친해. 야, 우리 아들 인턴 활동 안 했는데 했다고 좀 써줘. 알았어요. 가짜로 써줄게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광욱 변호사가 지금 현재 최광욱 대표가 선배들이 불편해하는 후배라잖아요. 원칙주의자. 너무 원칙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대로 하는 실천하는 방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배들도 말을 함부로 못 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부탁을 합니까? 혼날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참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자기 자식을 진짜로 위한다면 당연히 일 빡시게 시켜. 이런 식의 워딩을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활동하지도 않은 거를 활동했다고 가짜로 써주고 그거 직원 딱 증언 한마디에 기소를 해버리고.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하자니. 참 폭도 대학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죠.
그러니까 그 업무 방해를 받은 그 대학원은 탈락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그럼 어느 지점에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서류 한 장 더 본 거? 뭐 이 정도인가? 검찰이 어지럽이 넓은 거지. 뭔가 다른 어떤 대학교라든지 무슨 어떤 집단 단체 같은데 그 업무방 그 사람이 고소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니 조사해 주시도 아니고 야, 너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 업무방해 구속 이딴 식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청원 올리는 수많은 청원자들 있죠. 이렇게 재미로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업무 방해로 고발해야죠. 수사하고. 그러니까. 얼마 청와대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검사들 안 부끄러운가? 네. 특정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왜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미친놈들이지 진짜. 이걸 과잉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과잉 수사. 네. 딱히 검찰이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죄목을 만들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털어버렸기 때문에 조국 장관 내 가족을 악마화가 됐지만 사실상은 검찰이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을 조국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게 와 있다는 게 최강욱 건에서도 그냥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이게. 성신여대나 예일대도 업무방해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예일대. 그러네. 인류애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인류애적. 근데 진짜 왜냐면 저번에 창고에서 불렀을 때도 다 자기들이 정보도 받아봐야 되고 네. 지원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디 선까지 자기들이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적인 일 하나 들어줄까? 우리 방송에 악플을 쓴 사람이 있다고 치자. 있죠. 치자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치자고. 그 사람이 사실 우리 방송의 이미지를 나쁘게 허위사실로 뭔가 댓글을 썼다고 쳐. 그거 업무방해지. 검찰이 수사 안 해줍니까? 업무방해잖아. 우리 업무방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 거니까 사람들은 미시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을 보면 죄진 게 맞네. 그것도 허위사실인데. 맞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검찰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무슨 대학원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가짜로 써줘서 무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그걸 죄목을 걸어서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던 사람을 조사한 건 없이 기소를 해요? 이게 미친 거라고 이게. 좋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아니 세상에 모든 우리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악플러들 조사해 주세요. 업무방해하고 있으니까. 미친놈들인 거지 이것이. 진짜 아니 우리가 열을 받는 이유가요. 법은 많이 몰라도 상식으로 보면 이게 검찰이 할 짓인가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변호사들이나 우리는 하는 말이 똑같더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튼 최강욱 집권 야당 대표께서는 이거 사실 공소 기각 사유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재판 거예요. 자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진짜 조국 장관 얘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대법원 갈 때까지 하겠지. 씨. 우리 우리 보람님도 본인 유튜브에서 그거 많이 다뤘죠. 네, 제 첫 영상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 기득권들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느냐, 계속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긁어내리려고 하는지. 근데 보면은 조국 전 장관께서 아까 최강욱 그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님께서도 원래 가족들끼리 만나면서도 뭐 그런 청탁 같은 거 안 받기로 유명하시고 항상 원칙대로 사시고, 네, 그리고 또 토착외구들에 관련해서도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발언을 강하게 소신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은 많이 무서웠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시다 보니까 개혁 대상들은 정말 파리들이 파리채 무서워하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장관 때 이상해 보이는 대학생들이 막 조국 규탄하는 집회하고 그럴 때 특별히 청국장이 더 소중해 보였던 게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등은 권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진짜 권력은 검찰 같은 정말 조직화된 조폭 깡패 같은 것이 권력인 거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대단한 용기나 되는 것처럼.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왜 주둥아리를 닥치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라는 게 일부 진보 당이나 일부 진보 언론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권력에 대한 쓴소리. 지금 그 금태섭 건도 그런
얼개 속에 들어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속발간 의원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단어가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하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로 의원 내각제의 속내를 감추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내 속빨간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권력을 독점할 때 생기는 현상이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원래부터 있는 그런 제도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자기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밑에 사람한테 아무런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밑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거대한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자신의 고난을 책임은 내가 지되 일은 당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모든 고난을 위임해 주니까 알아서 작동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제왕적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도대체 이렇게까지나 민주적인 정부가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근데 계속 지금 극우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이제 다 중국처럼 된다, 북한처럼 된다, 민주주의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모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그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계속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으면 혜택은 쟤들이 받고 맞아요. 우리는 고소당하고요. 고소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감방에 의자 이런 거 안 넣어준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의자 안 넣어준 사람이 누구요? 우리 교활이 형이요. 아멘. 나 씨. 자, 어쨌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최강욱 의원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은요 대한민국 역사가 사라진 날까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견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 기레기들이 서로 작당을 하면 사람을 어떻게까지 악마화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조국 장관 사건이었고요. 대법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수백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윤미향이 이제 그 첫 시작에 놓여 있는 거고요. 사람 미치겠습니다 지금. 지금 윤미향 의원 그 다음 타선이 뭔가 준비된 느낌이더라고요. 네. 누구? 뭐 김홍걸 의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도 이렇게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논란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윤미향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이상 써먹기에는 이제 단물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 타선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더라고요. 예. 권력에는 얌전한 언론과 검찰, 민주정부에는 거의 조폭처럼 행동하고 있는. 야 민주주의다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게 방종이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